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운동과 식단을 시작하지만 대부분 포기의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무조건 적게 먹고 운동량을 늘리는 방식은 체중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근손실과 요요 현상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저는 헬스를 시작하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결국 올바른 식단과 운동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유지하며 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근손실을 방지하면서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다이어트 전략을 지금 바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근손실입니다. 체지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몸이 작아 보이고 기초대사량이 감소해서 체중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다이어트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웁니다. 평소에는 대략 10회를 반복하던 웨이트 운동을 다이어트 기간에는 15회 정도로 늘리고 총 세트 수도 30에서 35세트 정도로 높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에 더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체지방을 연소하면서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감량이 필수적이지만 지나치게 오래 하면 오히려 근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웨이트 운동 후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으로 체지방을 태우면서도 근육량은 유지합니다. 전체 운동 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이어트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은 흔히 줄여야 할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탄수화물과 불포화 지방산은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건데요. 원래 먹던 음식량에서 탄수화물을 확 줄이면 초반에는 몸무게가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헬린이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잘못된 식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지 수분과 근육량이 줄어든 결과일 뿐 체지방만 효과적으로 타겟해서 줄어든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탄력을 잃고 힘도 없어진다는 걸 느끼게 되죠. 결국 이런 방법은 몸과 마음에 무리를 주고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다이어트는 큰 결심이 필요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알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이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이어트 기간에도 단백질보다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합니다.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해서 체지방은 태우고 근육은 유지하는 식단을 구성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해리스 베네딕트 방정식을 활용해서 하루 총 칼로리를 계산한 후 본인 상황에 맞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해줍니다. 지방이라고 하면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는 아예 먹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큰 오해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강한 지방으로 대사 촉진과 호르몬 조절, 세포막 형성 등의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이어트 중 불포화 지방 섭취를 줄이면 오히려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에너지 부족으로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식단에 불포화 지방을 포함하기 위해 견과류 한 줌이나 샐러드에 아보카도나 올리브유를 추가하는 간단한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체지방을 줄이면서도 건강한 지방을 통해 몸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단은 따로따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주 3회에서 5회의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병행하면서 체지방을 줄이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량과 칼로리 섭취 간의 균형입니다. 운동을 하며 소모된 칼로리를 체지방으로 연소시키는 것이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체지방 감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지 않고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체가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한정적이므로 몸무게 83kg인 제 기준으로 하루 단백질 양은 130에서 150g 정도 섭취합니다. 닭가슴살로 따진다면 무게 100g짜리를 하루에 6개에서 7개 정도 먹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단백질은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 과다 섭취보다는 탄수화물과 지방의 적절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중에도 먹고 싶은 음식을 조절하며 섭취하고 요요 없는 체중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나 피자 같은 고칼로리 음식을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그날 칼로리와 영양소 목표에 맞춰서 조절하며 섭취합니다. 다이어트는 참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것이다 라는 철학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체중과 체지방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합니다. 다이어트는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큼이나 이후에 유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다이어트와 체중 유지를 위한 운동과 식단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며 이를 통해 몸을 건강하고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과정이 아니라 건강한 몸과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여정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하며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체계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110kg에서 80kg까지 감량 후 지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다이어트는 참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먹고 운동하며 내 몸에 맞는 방식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먹고 싶은 음식을 즐기면서도 요요 없이 몸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이 다이어트와 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오늘 공유한 다이어트 방법은 남녀 모두 실천할 수 있으며 근손실을 방지하면서 체지방만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도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다이어트는 결국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이 답입니다. 내용이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